바로 서귀포 향토 오일 시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논진물 물놀이장입니다. 이 영상은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동홍동은 그 유명한 동네입니다. 산진물 물놀이장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동홍동 주공 5단지 아파트에서 향토 민속오일장 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GS 칼텍스 대형 LPG 충전소 바로 옆입니다. 산진물 버스 정류장에 입구가 있고 이 모형 아치물도 큼지막하게 큽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7, 8월에 날씨가 맑고 무더우면 주차장이 꽉 찹니다. 이 입구에서 들어서면서 맨 오른쪽에 인공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맨 구석에 인공 물놀이 풀장이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이고 화장실과 샤워장 사용도 무료입니다. 다만 파라솔과 평상 사용은 유료입니다. 7, 8월 2달 동안 운영하며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것에 있고 동홍동 연합청년회에서 위탁하려고 있답니다. 여기가 인공 물놀이장 입구입니다. 입장료가 무료라서 수월하게 촬영했습니다. 이게 산진물 물놀이장 관리 사무소 건물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7, 8월 2달 동안 손님이 많은 날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맑은 날이 계속돼야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많고 대가족이고 친척들이 함께 같이 오면 인기가 있을 듯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많다가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손님들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엔 뭐니 해도 물놀이가 최고죠. 저는 물놀이는 하지 않고 영상 촬영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스태미나는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평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평상은 큼지막하게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파라솔 4만원, 평상 7만원, 큰 평상 12만원이었습니다. 평상 사용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라솔 만원, 평상 4만원, 큰 평상 7만원은 더 좋았겠는데 대가족은 뭐 그렇다 쳐도 문제는 4명 이하의 소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좁은 파라솔에 머물긴 좁고, 그렇다고 7만 원짜리 평상에 머물기엔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다고 해도 평상 사용료가 12만 원이나 하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금액을 책정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그날은 이렇게 꽝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7월엔 유독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가 올 때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씁쓸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온 사람은 비가 와도 잘 놉니다. 비를 막아줄 수 있는 평상도 있고 파라솔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게 문제겠죠. 많은 의견 교환과 고민 끝에 평상 가격이 결정되었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처음 12만 원의 가격을 본 순간 헉헉하고 놀랐으니까요. 화장실과 샤워장 사용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해서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일반 공중 화장실에도 화장지는 있는데 급해서 찾아간 화장실에 만약에 화장지가 없다면 언제 매점에 가서 화장지를 사옵니까? 소탐대실이란 용어가 떠오릅니다. 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왼쪽 끝에 무료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비밀의 장소입니다. 저 인공 물놀이장도 여기 산진물을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나무테크를 따라 쭉 가면 비밀의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여긴 모든 것이 무료지만 안타깝게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명조끼까지 갖춰놓고 있었고 항상 2명의 관리인이 청소와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여기 물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사시에 물을 저 쇳덩이로 막아서 풀장으로 활용해서 사람이 많을 때 이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인공 물놀이장이 생긴 이후로는 그쪽으로 많이들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좋아합니다. 한적합니다. 이곳은 다리 밑 그늘에서 다리만 담궈놓고 쉬는 곳입니다.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천연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천연 물놀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놀이 좀 하러 왔어요. 뒤돌아서 보면 저기 보이는 다리가 주차장 바로 왼쪽에 있는 다리입니다. 무료인데 금지사항이 많습니다. 원래 폭포수가 물이 많았었는데 인공 물놀이장에서 물을 빼가면서 저렇게 변했다.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여기 안 되는 게 뭐예요? 첫째 안 되는 게 주류, 음식류. 음식물. 네, 음식류는 네.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개도 안 되고. 아, 반려견이에요. 아, 반려견 안 되고, 음식물 안 되고.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데 평소엔 어때요? 네. 평소엔? 보통 낮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아, 낮에는 많이 와요? 낮에. 여기가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산지물인데 예. 여기 물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기 예. 물놀이장 생기면서 그 물이 밭으로 뽑아가서 물이 적은 거예요. 아, 물놀이장이 옆에 있어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아, 저기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거기 가면 더 놀기 좋아요. 아, 그럼 지금 애들은 거기서 노나 보죠? 예, 거기서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와서 입수를 해봅니다. 그런데 살짝 겁이 나긴 했습니다. 저 혼자고 물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홀로 물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좀 차가웠고 혼자라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좀 더 놀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흥이 좀 안 나서 조금 허우적대다가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깊긴 한데 아무리 훑어봐도 물고기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긴 물고기가 안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워서 스노클링을 벗고 다시 물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봐도 살이 좀 찐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 운동장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한 1.5kg 이상을 수영을 하는데 수영으로는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걷는 것도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무조건 뛰어야 살이 빠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여름에 한 400m당 한 100g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엔 좀 더 뛰어야 합니다. 드디어 같이 놀 수 있는 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씻고 옷을 다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니 동료 의식이 들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마구마구 칭찬해 줬습니다. 헐, 나보다 물을 더 겁내지 않은 것 같은데 잘한다. 이 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까 그 관리분께 여긴 물고기가 없나 봐요 했더니 뭔 소리냐, 가끔 장어도 나온다고 해서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크기만한 물고기가 여러 마리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바위 옆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어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곳은 아까 주차장 쪽 다리로 해서 들어오는 길 말고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형 구조물 저 건너편 도로에 입구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쪽 통로는 하영 올레길인데 입장 시간 외에는 자물쇠로 잠궈 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아까 제가 수영한 곳이 바로 아래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쪽 입구와 다리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은 산진물 쉼터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은 서귀포에서 제주 올레길 외에 따로 만든 하영 올레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출입구는 입장 시간보다 1시간 먼저 통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쭉 내려가면 바로 계단에 이렇게 보이고 바로 요 계단만 내려가면 아까 제가 수영한 천연 물놀이장입니다. 하영 올레길 걷다가 더우면 이렇게 멱을 감아도 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